선생님 토요일날 누구를 만났냐면은 선생님 저기 작년에 가르치던 제자를 만났어. 작년에 가르치던 제자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재작년에 가르치던 제자지. 재작년에 선생님 학원 있을 때 가르치던 제자인데 이제 그만두고 그냥 학원 정리하고 여기 오는데 다른 애들은 다 거기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걔만 이 먼 곳까지 나한테 수업을 들으러 따라온 친구였었거든. 성민이는 어쩜 봤을지도 몰라.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지. 그 희문고. 희문고 아니고 저기 경문고라고. 자사고는 자사고인데 좀 후진 자사고 있거든. 근데 그 친구가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한테 듣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 목표가 한양대였었어. 한양대였었어.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올라갈 때 중3 겨울방학 때 너희들 지금 중3 겨울방학 때 지금 너희들이랑 똑같이 수학 3을 했어. 근데 그 친구는 수학 하를 절반밖에 못했어.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끝나고 1학기 내신, 그 다음번에 여름방학 때 수학 하 마무리 짓고 2학기 내신, 그리고 2학년 이제 1학년 마치고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2학년 진도를 나가서 미적분이라는 진도를 나갔어. 그리고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때 기백 진도를 처음 나가고. 무슨 얘기냐면은 걔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선행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애야. 근데 그 친구는 되게 특이한 애였었어. 선생님 몇 가지만 딱 예를 들어서 해주면, 첫 번째로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이런 소리를 했어. 저기 선생님이 내주는 거는 숙제가 아니라 복습이니까 너희들 걸로 만들려면은 더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다음날, 그 다음날 걔가 뭘 샀냐면은 기본 정석책을 샀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숙제 내주는 거 외에 기본 정석을 더 풀고 기본 정석을 그 다음 시간부터 갖고 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첫 번째 일화. 두 번째 일화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 노트 쌓은 게 선생님 여기 가슴까지 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 선생님 허리까지 오도록 이제 한 줄 반 정도 이렇게 채워가지고 노트들을 다 쌓아놨다고 이제 똑같이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걔가 고3 수능 보기 전에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 걔는 그 얘기를 들은 게 고등학교 2학년 말이었었는데 그때부터 걔 수능 볼 때까지 노트를 책장에다 쫙 쌓아놓은 게 한 이만큼 정도 쌓여있는 거를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 난 까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노트도 사진 찍어서 노트도 모아놓고. 세 번째로 맞아. 그 다음번에 수업을 막 듣다가 이제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줬을 때 졸려오면은, 아니면은 이제 걔 문제풀이를 하다가 졸려오면은, 아니면은 집중이 잘 안 되면, 그러면은 핸드폰 같은 거 보지 말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라고. 너희들 같은 경우에 개념부터 선생님이 얼마나 잘 적어주는데 개념부터 같은 거 읽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 이후부터는 걔는 쉬는 시간에 손에서 개념부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쉬는 시간에 개념 노트를 읽고. 나중에 너희들 만날 기회가 있을 거야. 우리 학원에 조교로 올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네 번째로 또 뭐 할까? 또 뭐가 있었을까? 뭐 이런 일화들이 있거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수능이 딱 끝났어. 수능이 딱 끝나고 대학을 어디를 갔냐면 한양대를 갔어. 그리고 뭐 했냐면 재수를 했어.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표가 한양대였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서 고3 때 모의고사 다 1등급이 나왔거든. 100점도 2번이나 나오고. 근데 그 현역의 한계,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의 압박감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반수생들이 들어오는 이제 실제 수능에서 성적이 조금 밀려가지고 그래서 2등급이 나오는 바람에 국어도 원래 되게 잘했는데 국어도 2등급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1년 더 하면은 서울대 갈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던 애. 선행 같은 거 없어. 그냥 현행만 죽어라. 그리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 그랬더니 요번에 서울대 전자전기 썼지. 서울대 전자전기, 그리고 카이스트, 그리고 연대 전자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 지방대 의대 하나 이렇게 해서 4개를 썼는데 연대는 된 거 같고, 그리고 서울대는 아직 발표가 안 나서 좀 기다려봐야 되고.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한순간 굉장히 집중력 있게 하나하나 외워나가가지고 공부를 해가게 되면 너희들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하는 거는 또 다시 안 볼 정도로 내가 완벽하게 된 거를 소화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면 그럼 수학이 되게 쉬워져. 갈수록 쉬워져.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상이 제일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갑자기 양이 많아지는데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렵거든. 근데 얘가 일단 내게 돼 있으면은 수학상에서 수학하 올라갈 때 새롭게 배우는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다음에 수원도 선생님이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수원 지수로그 나중에 문제 풀어보게 되면 지수로그 그래프 그리는 거나 좀 특이하고 계산하는 게 어렵지, 활용되는 문제들은 다 너희들 치환해서 2차 함수의 활용 이런 걸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내용을 1학년 때께 탄탄하게 다져져 있으면은 학년 올라갈수록 되게 쉬워져.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친구를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선생님 되게 기분 좋은 일도 하나 있었어. 여기 재수를 어디서 했냐면 강대에서 했거든. 강남대성에서 했거든. 근데 강남대성에 수학 선생이 얘 저기 수능 볼 때까지 6명이 들어왔대.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도 들어오고. 근데 선생님이 너무 울컥했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 울컥했냐면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들이 들어오는데 적응을 못했대. 그러니까 나랑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근데 얘가 저기 1월 달에 강대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숙학원에서 이렇게 재수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쓰게 한 개념 노트, 그 빨간색 우리 옛날 개념 노트 있잖아. 그 개념 노트, 심한 개념 노트 각 과목별로 해서 3권을 몇 월 달까지 공부를 했냐면 얘가 5월 말까지 공부를 했대. 5월 말까지 선생님들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 개념 노트를 버리지 않고 계속 읽었대. 그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았거든? 선생님이 그랬어.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선생님들은 3학년만 전문적으로 하니까 나보다 더 좋으신 분들이니까 너가 수학을 더 잘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선생님들마다 장단점이 있고 저는 나한테 배운 거 기본이 완벽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재수할 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능 끝나자마자 싹 다 버렸대, 수학책을. 근데 안 버린 게 딱 3권 있는 게, 그게 나한테 배운 개념도 3권 안 버렸다 그러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나 너무 울컥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든 연대든 되면은 생각 있으면 외원에서 저기 아르바이트 하라고 했는데, 우리 학원 아르바이트가 좀 빡세, 다른 학원에 비해서.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좀 미안해. 자, 진도 나갑시다. 자, 문제 못 푼 거, 뒤에 못 푼 거 한 2-3문제만 풀고 그리고 나서 개념 들어갈게. 자, 이제 그거는 원하고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우리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뭐 이런 거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얘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원이니까 당연히 중심에서 뭔가가 해결이 될 거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당연히 우리 거리라는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하고, 이 거리가 뭐보다, 여기 있는 반지름보다 혹은 이쪽에 있는 반지름보다 작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잖아. 물론 풀이 과정이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거리가 더 작다라는 거하고 그림상에서 바로 풀 수도 있지만은, 이게 xy에 대한 2차식이고 직선은 xy에 대한 1차식이거든. 그러면 우리 교점에 대한 얘기는 연립해서 풀 수도 있잖아. 그러면 대입하면 xy에 대한 몇 차식 나와? y 없애게 되면 x에 대한 2차식 나오잖아. 그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이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연립해서, 그래서 판별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 나쁜 풀이가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개념할 때 아예 언급을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원이라는 놈은 2차 함수랑 다르게 얘는 도형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놈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우리 계속 거리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의 개형을 생각을 하고 하면서 도형에 대한 거를 계속 내 몸에 익히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하는 거야. 이런 풀이는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희들 2차 함수랑 직선이랑 교점할 때 대입하면 2차식 나오니까 우리 판별식 쓰잖아. 그지? 하지? 하잖아. 누구나 다 하잖아. 원도 할 수 있어. 안 하는 이유는 도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야. 그치? 가능하기는 하다. 해만 깔끔하게 답 나와. 그래서 얘는 자, 중심 0,0에서 그 다음에 직선 x-y 플러스 k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냐면, 자, 루트 2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k라는 놈이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니까, 반지름은 루트 2니까 루트 2보다 작다 풀어주게 되면 k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풀이 과정은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요거하고 두 개가 접한대. 접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원하고 직선하고 이렇게 두 개가 접한다.
접한다는 얘기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같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거 그림 자주 그려봐봐. 그러면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서 0,0에서 직선 ax 마이너스 y 플러스 2루트 b 이퀄 제로까지의 거리를 빨리 구하게 되면 뭐냐,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대입시키면은 2 루트 b라는 게 나오게 되고, 내가 접하니까 반지름인 2와 같다라고 될 거고, 그치? 여기에 있는 2하고 여기 있는 2하고 약분시켜버리고 루트 b하고 넘어가서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니까 b하고 a제곱 플러스 1하고 같다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잖아. 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 자, 문제를 읽다가 단 ab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풀이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야. 뭐냐면은 a 값하고 b 값하고 이렇게 나와. a 값이 나오고 b 값이 나와. 근데 얘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연수만 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a 값, b 값이 구해지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문제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우리 수학상에서 우리 원 배우기 전에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어떤 방정식을 배웠어요, 얘들아? 이런 의미. 자연수 조건 나왔을 때 여기 뭐가 있다? 무슨 방정식? 윤리 방정식 말고 뭐? 정수 방정식? 부정 방정식 있다? 좀 떠올려야 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당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내가 A, B 모르는 거 두 개니까 실질적으로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 무슨 얘기냐면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A, B에 대한 조건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해가 정해지는 그런 경우. 그래서 부정 방식으로 연결된다는 거. 나중에 여러 가지 방식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또 강조할게. 얘들아, 배운 사람들은 대답이 나와야지. 그치?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A와 B에 대한 관계식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식이 더 이상 안 나와. 근데 10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해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A에다가 숫자 넣을래? B에다 숫자 넣을래? A에다 넣어야 되겠지? 우리 경우에서 했었던 것도 좋아. 자신있게 대답하네. 자, A 자리에 1 집어넣었을 때 B는 2이고, A 자리에 2 집어넣었을 때 B는 5이고, A 자리에 3 집어넣게 되면 B는 10이고, 그럼 넘어가 버리니까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이해도 안 되네. 그치? 그래서 A가 1일 때 B가 2라는 해 하나랑 A가 2일 때 B가 5라는 해 하나랑 이렇게 두 쌍이 나오겠습니다. 괜찮지? 자, 얘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저거랑 똑같은 문제. 왜 적어놨지? 안 해도 되겠지? 바꾸는 건가? 너희들 이거 바꾸는 것도 잘하잖아. X 플러스 너희들 저기 미진쌤한테 잘 배워가지고 y-1의 제곱이 여기 1 넘어가고 1하고 없어지니까 4라고 해서 반지름이 2인 원 나오는 거고요.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원 그려놓고, 항상 얘들아 원 그리는데 3초밖에 안 걸려. 너희들한테 자세하게 그리라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 항상 그려서 도형적인 의미 먼저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발전 문제 하나만 하고 우리 개념 다시 들어가자. 1번 발전 문제 1번 16페이지. 자,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누구 왔었어? 제가 다 왔어요. 이퀄 1에 접하고,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똑같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원 하나 그려놓고 중심 1,0 반지름은 1 빼놓고 접하고,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생긴 직선구가 되잖아. 그치? 미지수가 어떻게 돼? 이거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해가지고 미지수가 모르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식 하나만 있으면 되네. 식 하나가 뭐야? 당연히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 반지름이 1과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잖아. 굉장히 쉬운 거야. 굉장히 쉬운 거고, 거의 원은 이런 그림에서 나오니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하자. 1,0에서 2x 넘어가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 이퀄 제로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4 플러스 1이니까 5분의 1 대입하면은 절대값 2 마이너스 k라는 놈이 이게 반지름인 1과 같으니까, 그치? 여기 절대값 내려오면서 우리 k-2라고 자연스럽게 바꿔 쓰자 그랬어. 여기 루트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k라는 놈이 2 플러스 루트 5가 하나가 되고, 또는
없으니까 너희도 특별히 필기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해. 오늘 활용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오늘 하는 문제들 하게 되면은 조금 활용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도형에 대한 것들 푸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는 단순히 원 방정식 어떻게 세우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었으니까. 오늘 거 들어가자. 오늘 거. 앞으로 돌아가서 접선의 방정식. 접선 방정식을 일단 세워야 뭔가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도형적인 것들 추가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선 방정식 세우는 거를 했거든요. 얘들아, 접선 방정식 외우는 방법. 접선 방정식은 우리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어떤 형태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 얘는 나중에 너희들이 수투랑 미적분 들어가서의 접선과도 똑같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접선에 대한 내용 좀 기억을 하자. 일단 접선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우리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번에 곡선 밖에서 곡선에다가 그은 접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여기서는 원이니까 원 밖에서 그은 접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접점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원 위에 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이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할게. 얘는 원 위에 점이자 접하는 접선 여기서 접한다고. 접점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럴 때 우리 해결하는 방법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 얘는 결론부터 써주고 증명 같은 거 해줄 테니까 첫 번째로 원이 이렇게 생겼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벌제곱이라는 기본형으로 생겼을 때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얘들아 얘는 미리 정리가 된 거야. 얘는 x1 x 플러스 y1 y 이퀄 벌제곱이라는 이거 x가 되면 몇 차식이야? x 자리에다가 여기 x1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보게 되면 이거 xy는 1차식이거든? 이거 직선이야. 그래서 이 직선 자체가 이 직선을 의미를 하는 거라고. 공식화돼서 나온 거니까 증명을 조금 이따 해줄 거고 그 다음번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월 제곱이라는 표준형일 때 얘는 이때는 그 직선식이 x1-a에다가 x-a 플러스 y1-b에다가 y-b 이퀄 월 제곱이라는 요것도 직선식이 돼버리거든. 요게 접선을 바로 구하는 식이야. 물론 증명해주면서 다른 방법도 알려줄 거고 세 번째로 우리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라는 일반형일 때 그때의 접선 방정식은 x1x 플러스 y1y 플러스 a배에 2분의 x1 플러스 x 플러스 b배에 2분의 y1 플러스 y 플러스 c 이퀄 제로라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 직선식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거 공식으로 가르치긴 하거든? 가르쳐놓고 나도 잘 안 써. 나도 잘 안 써. 아니, 공식 외우기가 쉬워서 가르치는 거야. 외우기가 쉬워서. 외우는 방법은 자 여기 있을 때 x제곱이랑 x-a의 제곱이랑 x제곱이랑 이런 것들 우리 2차식 x제곱 같은 거는 y제곱도 마찬가지고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얘를 x 곱하기 x 형태로 생각을 해서 하나를 x1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우리 접점 x좌표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번에 1차식엔 x나 y 같은 것들은 우리 2분의 x 더하기 x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게 x잖아. 그리고 이건 x제곱이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x1으로 바꿔서 여기는 x좌표를 대입하고 y1으로 바꿔서 y좌표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게 공식인데 공식 자체가 되게 쉽거든? 이거 바꾸는 것만 생각하고 너희들 쭉 바꿔봐봐. 그냥 바뀌니까. 근데 사실은 근데 얘보다 의미가 공식을 쓰는 것도 좋은데 일단 증명해주면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좀 설명을 해줄게. 우리 기본형인 경우에는 여기 중심의 좌표가 0,0이고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이지. 그랬을 때 여기가 x1, y1이라는 접점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나는 이 직선의 방식이 필요한데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 x1, y1을 지나가고 있잖아. 그럼 y는 어떻게 생겼다고 할 수 있어? x-x1 플러스 y1이라고 쓸 수 있지. 나는 뭐만 쓰면 돼? 기울기만 쓰면 되겠네. 기울기만 써주면 되잖아. 접선 방정식이잖아. 여기까지 됐지? 이 점 지나가는 직선. 모르는 거는 기울기만 모르는데 기울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거 두 개 연결한 이 직선의 수직이라는 거.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요놈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잖아. x1분의 y1이잖아. 괜찮아?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되잖아. 쌤은 그냥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면은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다 동일하게 이렇게 풀 수 있거든. 똑같이. 여기 0,0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 a, b 쓰고 그리고 이 점 지나가는 직선 하게 되면 그냥 한 방에 나오거든. 이해됐지? 근데 증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한 번쯤 이해해보고 요걸 정리하게 되면 자 양변에다 얼마 곱할까? 양변에다가 분모에 y1이 있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y1을 곱해볼게. y1 곱하면은 y1 곱하기 y라는 놈이 여기 y1 날라갔으니까 마이너스 x1 곱하기 x에다가 곱해주면 플러스 x1의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y1 곱했으니까 y1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괜찮지? 그런데 요거 넘겨가지고 저식 비슷하게 만들어 보니까 x1x 플러스 y1 y가 여기 남은 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 점이 어디 위에 점이었어? 접점 위에서. 원이 위에 점이었었다고. 원이 주어졌잖아. 이게 어디 위에 점이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y제곱이라는 원 위에 점이잖아. 대입하면 만족하겠네. 그지? 그래서 대입했더니 얘가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얼제곱이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 방정식이라고 공식화 시켜놓은 거야. 근데 그냥 대입해서 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시간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니까 의미를 조금 알고 있으면. 자, 두 번째 건 증명 사용할게. 두 번째 거는 요거를 a, b로 바꾸고 그 다음 번에 정리한 다음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r제곱을 바꿔주는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돼. 넘어갈게. 세 번째 거만 좀 볼까?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별 필요 없지. 나 뭐 하나 빼먹은 거 같은데? 접점이 주어질 때 세 개 다 했나? 다 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도록 하고요. 공식 다 알고 있니 혹시? 너희들 공식으로 풀었니? 아니면 뭐로 풀었니? 어떻게 풀었어? 어떻게 배웠어? 기억이 안 나? 공식도 하고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어? 그냥 아무거나. 아 그냥? 이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자, 그림으로 살짝 표현해보면은 원이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일정한 접선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접하는 놈 하나랑 이렇게 내려다가 이렇게 접하는 놈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야.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어느 쪽으로 그리든 그랬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으로 쓰게 되면 y는 mx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mx 플러스 얼마 이렇게 생겼겠지. 두 개가 있네. 그 두 개의 y절편이 뭐냐면은 얼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으로 기억을 해도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0,0일 때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라 a, b면은 중심이 a, b라는 얘기는 0,0이었다는 원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는 원이잖아. 그럼 접선 자체도 똑같이 생겼는데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접선이 똑같이 되겠네. 그래서 중심이 a, b가 되게 되면 이 직선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돼. 공식이 아니라 그냥 얘는 x축으로 a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니까 얘는 m에다가 x자리에다가 그대로 x-a를 대입을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 끝에다가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 있으니까 플러스 b 붙여주면 되는 거라고. 자, 공식이 아니니까. 근데 얘도 우리 사실은 공식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얘는 공식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증명하는 과정이. 쌤 이것도 공식 잘 안 써. 이것도 공식 잘 안 쓰고 이렇게 우리 기본형만 한번 증명을 해보자. 여기가 0,0이고 반지름이 어린 원의
접선이 있는데 뭐가 주어져 있냐면 지금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얘는 지금 숫자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미지수가 모르는 놈이 여기 K가 나오는 거잖아. K값 구하면 되는데 K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똑같이 0,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거 사용하게 되면 0,0에서 mx-y 플러스 k 이퀄 제로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얼과 같다는 거 사용하게 되면 거리 구하게 되면 여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k가 될 거고요. 그게 뭐랑 같냐면 반지름이 얼과 같다고. 그러면은 절대값 k가 넘어가면 얼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k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공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풀어도 시간 얼마 안 걸려. 그리고 공식 까먹으면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공식이 중요하기는 한데 혹시라도 공식 까먹으면 우리 그냥 알고 있는 법대로 풀면 돼. 반지름하고 거리하고 같다. 이해되겠지? 참고 삼아서 이제 다 이과, 다 문과인가? 우리 나 선생님들 맨날 까먹고 이과 가려고 했던 친구들이 있잖아. 그치 윤아야? 윤아야 너 100% 외워야 돼. 왜 100% 외워야 되냐면 나중에 우리 너는 기하를 들어가게 되면은 원 같은 2차 곡선을 몇 개를 배울 거냐면 3개를 더 배울 거야. 그러면은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거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외울 거고 똑같이 생긴 놈이야. 그리고 쌍곡선에 대한 2차 저기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방정식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외울 거고 그리고 포물선의 접선의 방식 y는 mx 플러스 n분의 p 뭐 이런 거 외울 거고 이런 것들 다 외울 거기 때문에 얘가 외워져 있으면 숫자가 다 비슷비슷하거든? 그래가지고 익숙해져. 넌 꼭 외워야 돼. 이과 갈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알겠지? 뭐 그런 내용이야. 이렇게 됐지? 자, 공식을 조금 이따가 한 번씩 외우도록 하고요. 어이구 시간이 막 쭉쭉쭉쭉 가네. 세 번째 우리 이제 원 밖에서 그런 접선. 원 밖의 한 점에서 그는 접선. 자, 얘도 항상 얘들아 그림을 조금 간단하게 좀 그려놓고 표현을 하고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리고 원 밖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접선이 두 개가 생기겠지. 원 밖의 점 A, B에서 우리 여기 원에다가 접선을 그렸어. 어떻게 구하겠니? 아까랑 똑같지 않아? 여기가 점이 뭐래? A, B래잖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있어. 근데 나는 이 중에서 하나만 가르칠 거야. 하나만 가르칠 거야. 우리 다 동일하게 우리 아까 증명했던 거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얘도 직선식을 세운 다음에 그래서 직선식 세우고 우리 증명할 때 똑같이 했잖아. 직선식 세우고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같다 설명해가지고 우리 미지수 찾아냈었잖아. 여기서 뭐가 미지수야? 지나가는 점이 있으니까 직선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y는 x-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이거 주어진 거니까 뭐만 몰라? 기울기만 모르네. 그럼 기울기를 미지수 m이라고 놓고 풀어주면 되겠지. 어떻게? 여기에 자 중심 0,0에서 얘가 기본형일 때 0,0 아닐 때는 뭐 1, 이런 거에서 어디까지? 여기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m 플러스 b 이퀄 제로까지 거리를 쭉 계산을 해서 그게 뭐랑 같다? 반지름이 얼것 같다? 계산을 좀 n값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예제로 좀 이따 할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기울기를 미지수로 놨을 때에는 뭐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지? 응? 뭐 주의해야 된다? 뭐 주의해야 된다? 아니 죄송해요. 아니야 죄송하지는 않아. 머릿속을 뒤져봐봐. 틀리게 대답해도 돼. 머릿속을 뒤져가지고 찾아내면 기억에 더 많이 남아.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을 때 주의해야 될 점. 맞아 그거야. 이직선 표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는 내가 그림을 그려봐서 알겠지만은 절대로 하나가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2개가 나오지. 그런데 계산을 하게 되면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것만 답쓰고 넘어가면 무조건 틀린다고. 왜 그러냐면 표준형인 이렇게 생긴 놈, 즉 우리 1차 함수의 형태의 기울기를 미지수로 놨기 때문에 x는 k 이렇게 생긴 접선이 표현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야. 예를 들어서 자, 원 x제곱 플러스 기본형 해줄게. 플러스 4
여기 접선인데 어디서 그은 접선이냐면 어디서 저기 잠깐만 2,4에서 그 접선 A 방정식 고색으로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 2,4가 있거든. 그럼 접선이 몇 개가 나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식을 세울 거 아니야.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y는 m 괄호 x-2 플러스 4라고 식 세워놓고 중심인 어디에서 0,0에서 여기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2라고 이렇게 세울 거 아니야. 그지? 그지? 풀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0,0에서 이거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4 이꼴 제로까지 0,0에서니까 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0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2m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왔지? 이게 반지름이 2와 같대. 그러면은 이거 m값 구해야 되니까 넘겨서 양변 제곱시켜서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2m 마이너스 4에 제곱하고 이쪽에는 4배에 여기 루트 m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4m 제곱이랑 여기 4m 제곱이 이렇게 날라가거든.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6m 플러스 16이라는 놈이 여기에 4랑 같기 때문에 넘기면 n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6분의 12 4, 4, 16, 4, 3, 12,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직선의 길이가 4분의 3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오케이 4분의 3 구했으니까 나는 y는 4분의 3에 x-2 플러스 4라고 답을 딱 쓰게 되면 이제 무조건 틀린다고. 왜 틀리냐면 그림을 너희들이 딱 그리는 순간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돼. 근데 식으로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럼 왜 하나밖에 안 나왔을까? 내가 기울기를 미지수라고 m을 미지수로 놨기 때문에 뭐가 빠진 거야? 이 직선이 빠진 거라고. 근데 그 직선은 어디를 지나가네? 2,4를 지나가고 y축에 평행한 직선. 직선식이 어떻게 되니? x 이퀄 2라는 직선이 되는 거야. 요게 빠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완전 별표.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비단 여기 접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내가 기울기를 미지수라고 놓는 순간에 개수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항상 그래프의 개형으로 판단을 해야 돼. 여기까지 됐지? 선생님이 거기 필기 최대한 열심히 해놨는데 그리고 원래 보기로 풀어주려고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문제를 만들어서 풀었으니까 그냥 보기 문제 안 푼 걸 넘어갈게.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일단 다 마무리를 짓자. 맨 마지막 거 하나만 놔두고 오도 외접선 내접선만 놔두고 자,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에서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리고 여기 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이렇게. 근데 원 위의 점 어떤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어떤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 거리의 최대값과 가장 긴 값과 가장 짧은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원 위의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리가 다 달라지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거든. 어디가 가장 짧아? 너무 당연한 거지? 원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 중심이랑 연결을 했을 때 요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번에 연장을 했을 때 이 길이가 가장 긴 길이가 될 거야. 증명은 여기 접선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더 이상 짧아지는 데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보게 되면, 자, 여기 그냥 간단하게 보여줄게 얘들아. 이렇게 선생님이 요 점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수직이거든요. 수직이거든.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했을 때 만나는 요점은 단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서 접선이 평행하게 하나만 내가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두 점이 생기는데 얘보다는 무조건 거리가 더 멀어지게 돼. 무조건 멀어지게 돼.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은 그럼 어떻게 구할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래? 이런 걸 외울 게 하나도 없는 게 계속 그냥 중심 찍어가지고 우리 맨날 거리 표현하고 있잖아. 다 똑같은 거라고. 여기서는 어디서 뭐하고 거리겠어? 중심하고 점 하나 있지. 그러니까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최대값은 거리에다가 뭘 더한 거야? 반지름을 더하라는 게 눈에 보이고, 여기서는 반지름을 뺀 거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
이런 거 바보같이 외우지 마. 하지만 안 외운다라 그래서 문제 풀 때 천천히 나오면 안 돼. 항상 문제 나오자마자 그려. 원이 하나가 있고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직선까지의 거리의 가장 긴 값과 가장 짧은 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 되겠지. 연장했을 때 이 길이가 가장 긴 길이 되겠지.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최대값은 마찬가지로 중심과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놈이고 최소값은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놈인데 식은 똑같지만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성민아, 내가 막 그거 이제 수업하다가 너 다리에 딱 걸려가지고 딱 넘어졌어. 네.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막 웃겠지. 그치? 근데 성민이는 나한테 되게 미안할까? 같이 웃어도 돼. 다치지만 않으면. 마지막 개념 하나는 남겨놓을게. 이거까지만 할게. 두 개의 원의 위치 관계래. 두 원의 위치 관계 찾아보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두 원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안 만날 수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번에 얘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 점에서 딱 만나게 되겠지.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지. 안으로 쭉 밀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안쪽에서 접하겠지. 오케이. 그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더 밀려 들어가면 이건 안쪽에서 이렇게 안 만나게 되겠지. 자, 이거 5가지 말고 다른 관계 있을까 없을까? 바깥쪽에서 안 만나는 경우, 안쪽에서 안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외에는 두 원은 물론 방향은 바뀔 수 있지만 관계상으로는 이렇게 5가지밖에 없겠지. 요거는 교점이 없어. 요거는 교점이 몇 개? 1개. 요것도 교점이 1개. 요거는 몇 개? 2개. 요거는 몇 개? 없는 거. 자, 뭐가 제일 중요한 거입니까? 이 5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만나는 요거? 한 점에서 우리 접한다고 표현을 하지? 요거는 접하는 건 접하는데 바깥쪽에서 접한다 그래서 외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는 접하는 게 원의 안쪽에서 접하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 내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너희도 지금까지 수학을 했으면 당연히 다른 평범하게 만나는 것보다는 한 점에서 예쁘게 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거 아니야. 그지? 접선이 나오니까. 접선이 나오면 뭐가 생겨? 수직이라는 게 생기고, 수직이 생기면 피타고라스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됐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성질을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하고 두 개, 점 2개 나와 있고, 그러면 점 2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뭘 찾을 수 있어? 중심 간의 거리를 찾을 수 있지.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하고 이 원의 반지름하고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중심하고 이 거리하고 그 다음번에 반지름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도 중심하고 거리하고 반지름의 관계, 중심하고 거리하고 반지름 사이의 관계, 중심하고 거리하고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반지름이 2개 있잖아. 반지름과의 관계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자, 중심 간의 거리하고 반지름 2개를 더한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2개 더한 거 하고 그리고 반지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거리하고 비교해보면 어때? 2개가 같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하잖아. 여기 거리하고 뭐하고 비교를 하려고 봤더니 2개의 차이.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반지름이었으니까 뺀 게 거리랑 똑같다. 얘는? 얘는 뭐겠어? 당연히 점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니까 2개 사이겠지. 그래서 얘는 자 중심거리 D가 얼 플러스 R보다는 작고 얼 마이너스 R보다는 크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누가 더 커? 반지름이 합이 더 작잖아. 여기서는 중심 간의 거리하고 반지름의 차이하고 누가 더 커? 차이하고 요놈이 더 크게 된다는 거. 자, 나머지 그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 내가 과감하게 얘기할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 이거 2개만 나올 거야. 그 다음번에 여기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면,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자, 일단은 우리 공통접선이라는 거 한번 그려보자. 공통접선은 뭐냐면은 두 원에 두 개 다 접하는 선. 여기 공통접선이라고 하잖아. 손으로 따라가면서 그려볼게. 이쪽에 하나 있지. 또 이쪽에도 하나 있지. 또 어디도 있어? 이렇게 안쪽으로 하나 있고 이쪽에 안쪽으로 하나 있고 몇 개가 나오게 되니? 네 개가 나오네. 자, 여기는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원래 안쪽에서 두 개 생겼는데 두 개 있던 게 점점 갖고 와가지고 딱 맞붙는 순간에 여기 하나밖에 안 생기지. 그래서 공통접선이 이렇게 세 개가 될 거야. 여기는 하나 여기서 원래 안쪽에 접선 생겨야 되는 게 뚫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접선 안 생기지. 그래서 여기는 두 개라는 얘기고. 따라왔어? 여기는 몇 개? 여기 한 개. 여기는 내가 그리고 싶어도 그릴 수가 없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데 우리 그냥 그림 그리면서 좀 익히도록 하고, 참고로 나중에 우리 원을 넘어가서 도형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참 많이 쓸 거야 선생님이. 이거 참 많이 쓸 거니까 이거 좀 접한다는 사실 좀 기억을 해놓고, 일단은 개념을 여기서 마칠까? 여기도 좀 힘들어하는데 잠깐 끊었다 갈까? 끊었다가 문제 풀고 공통 내려서 하고 오늘 원 맞춰보도록 한번 합시다. 잠깐 끊을게.